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식인데요. 드디어 조국 전 장관의 반격에 신호탄이 제대로 쏘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검찰개혁을 넘어 언론개혁이라는 거대한 적폐 기득권 세력들과도 또 맞서게 된 상황인데요. 어떤 각오를 내비쳤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경향신문을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19년 8월 20일자 선명수, 유이곤, 허남설 기자의 조국 사모펀드 투자 다음에 운용사의 얼굴 없는 53억, 조국 전 장관 가족의 거액 투자와 연관된 자산 수증 아니냐? 라며 53억을 기부한 사람이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이 있거나 투자한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의 이익을 주려 한 제3자인지가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적 주장을 한 것이라는데요. 하지만 이 자산 수증은 조국 전 장관과 일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밝혀져서 이 동펀드에 대해서 수사했던 검찰의 공소장에도 53억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이건 명백한 오보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기에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단독자를 붙이면서 경향신문에서 선명수, 유이곤, 허남설 기자 셋이 이렇게 보도를 작년 8월 20일에 했는데요. 이 유이곤 기자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니까 가짜뉴스 4건, 악의적 헤드라인 16건, 사실 왜곡 21건, 헛소리 선동 10건, 그리고 기타 2건, 이런 엄청난 경력을 갖고 있는 기자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신청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난 기사나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같은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 했고요.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고소까지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핵심 하나, 기자를 이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게 됐을 때는 회사에서 그 기자한테 돈을 못 대줍니다. 한마디로 그 기자 개인이 이 민사소송에 대한 책임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는데요. 이거에 아주 안 좋은 사례가 뭐였냐면 나경원 전 의원이 이 KBS 그리고 MBC 그리고 뉴스타파 게다가 안진걸 수장님까지 기자와 이 개개인을 상대로 무려 3천만원가량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또 다른 예시죠. 실제로 검찰이 한쪽은 나경원 쪽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해서 이거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못 찾게끔 어떻게 보면 이미 진실이 밝혀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면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진실인 것처럼 보도를 했지만 막상 검찰에 이 기소된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그 허접한 논리가 번번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얼핏 보면 상황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전혀 천지 차이인 상황이고요. 결국 이 언론은 엄밀히 말하자면 언론이 아니라 이 개개인의 언론인들은 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계신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조국 전 장관에게 이 기자들 정말 터무니없는 보도를 했던 기자들의 내용을 링크를 복사해서 보내주시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 댓글에도 조국 전 장관 관련 기사, 악의적 왜곡 보도나 가짜뉴스들을 링크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직접 전달해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언론개혁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조국 전 장관은 검찰개혁으로 인한 상처가 아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또 언론개혁까지 하는 걸 보면 정말 이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저도 조만간 일베에 대한 참교육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은 삭제된 게시글들도 좀 많지만 제가 다 아카이브들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가짜뉴스, 심지어 저희 가족까지 건드렸던 돈 없는 일베의 악플러들을 제가 조만간 참교육하는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조만간 아주 그 사이다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악플러들은 본보기를 보여줘야 정신을 차립니다. 저도 최대한 관용, 협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먹히는 사람들이 있고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웃긴 것은
본보기를 본때를 보여주면 이들은 또 바로 깨갱하면서 꼬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심지어 정신 못 차리고 꼭 센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쏙쏙 골라갖고 제대로 본보기를 보여주면 나중에 가서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조만간 저도 참교육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응원한다, 이렇게 반격할 때를 기다렸다, 검사도 언론도 모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해라, 우리가 응원하고 지지한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고요. 이 허위 기사 낸 기자들 상대로 개인당 100억씩 손해배상 청구하라는 내용, 열렬히 지지한다, 그리고 기자들 긴장해라, 이런 소식들까지도 이 네티즌들이 강하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에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우종창 씨가 조국 전 장관 가짜뉴스로 명예훼손을 해서 법정 구속을 당한 상황이고요. 지금 가세연의 강용석 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이 기자들 관련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만큼 이 어떤 소식들이 전해질지는 꾸준히 제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 그리고 언론개혁까지 정말 많은 화살을 맞았습니다. 도저히 그 개인, 일반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다 감내한 정말 대단한 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조국의 마음의 빛, 조국 놓아주자, 이런 말씀하셨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심지어 저도 작년에 총선기획단에 들어온 이후에 무슨 조국을 옹호했던 황희두라면서 비난을 해댔는데 피하지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실제로 이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언론이 그렇게 맹비난했던 게 그 논리가 다 부셔졌는데 같이 이렇게 비난받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든 저렇게 조선일보처럼 악의적으로 메인 이 타이틀을 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 유튜브까지 낱낱이 다 뒤져보면서 막 조국 전 장관 옹호했다면서 심지어 딸까지도 옹호한 사실을 저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진모 씨도 조국 전 장관 대리시험 그 류호정 씨제가 이 지금 정의당에서 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류호정 씨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갑자기 여기서 또 끼어들어갖고 언론에 보도 되고 싶었는지 저런 얘기가 또 대대적으로 또 언론에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검찰개혁 우리가 조국이다 라면서 왜 등장했는가, 우리 많은 시민들이 왜 거리로 나갔는가, 이거를 저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영상에서도 늘 말씀드렸던 거지만 우리가 조국이라는 그런 슬로건이 왜 나왔습니까? 검찰의 터무니없는 수사와 기소, 검찰의 그 공소장은 일종의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여태까지는 여론재판이라는 걸 했어요. 한마디로 검찰이 언론에다가 이런 내용을 전하고 또 주광덕 같은 사람들한테 그 빨대를 연결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대대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그런 일가를 망신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님, 한명숙 전 총리님, 심지어 이번에는 이동재와 그 한동훈이 그리고 그 윤석열 패거리가 이 유시민 이사장을 또 치려고 했다가 이철 전 대표가 다행히 공작에 말려들지 않아서 다행히도 이게 성사가 되진 않았지만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 유시민 이사장 엄청난 공격을 받을 뻔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뻔했는데요. 아무튼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개개인한테는 오죽하겠냐 이겁니다. 대통령, 총리, 현직 법무부 장관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그들의 민낯을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 개개인이 느끼고 엄청난 두려움을 느껴서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검찰개혁을 넘어서 언론개혁, 그리고 뭐 사법개혁, 재벌개혁, 정치개혁, 사회 곳곳에 개혁할 곳이 정말 많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언론개혁입니다. 검찰개혁도 당연히 끝난 건 아니고요. 공수처도 좀 한동안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국이다 라면서 나갔던 그때의 그 심정, 지금 민주당 180석 뽑아줬더니 아무 소용없더라 라는 게 또 그들의 새로운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민주당을 그럼 지금 지지하지 않으면 미래통합당을 응원하실 겁니까? 아니면 뭐 제3지대에 있다는 그 극중주의를 주장하는 안철수 씨를 응원할 겁니까? 결국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려는 사람들은 결국 적폐 기득권 세력들의 바람대로 움직이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속 민주당의 힘을 빼려는 사람들을 저희는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민주당 다 잘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만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런 큰 흐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언론인들이 조국 전 장관을 대상으로 어떤 보도를 했었는지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부터 정말 무서운 약 1년이나 벌써 지났는데 이 순간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국 전 장관 집 앞에서 웃으면서 뭐 시켜 먹었냐? 안에 누가 있냐? 이러면서 실실대던 그런 기자들 저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요. 아무튼 오늘의 결론, 조국 전 장관의 검찰개혁을 넘어선 언론개혁, 앞으로도 엄청난 공격이 벌써부터 예상이 되는데 심지어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면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조국 옹호하는 뭐뭐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 엮어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몸을 사리게끔 만들려는 것 같은데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전혀 몸살릴 생각이 없다. 조국 옹호했다. 오히려 본인들이야말로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고 추가적인 소식도 늘 핵심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일베 관련 참교육 소식도 빠른 시일 내로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베에 대응하는 여러가지 전략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차근차근 기회 때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일베의 실체, 그 진실 늘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